자, 교재 51페이지까지 돌아왔습니다. 총칙편입니다. 자, 1번 내려오니까 중개업의 유래 했는데, 유래라는 표현은 역사적인 모습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는 역사적인 모습은 가볍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모습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하지는 않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단원이 지금 여러분 시험은 1회 시험으로부터 이제 26회 시험이 끝났고 여러분은 27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는 단원은 9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 또 26번 시험 치는데 한번 나왔으니까 썩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죠. 그런데 유심히 보면 한번 올 때가 돼간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시면서 따라갑시다. 자, 첫째 줄이 출제 문제였습니다. 첫째 줄.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는 고려시대의 객주로 보고 있다. 이게 출제 문제였고 객주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제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개업의 효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효시라는 표현은 거기 한자말로 되어 있지만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을 효시라 합니다. 효시가 뭐라고요?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 자, 그러니까 화살을 핑 쏘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그런데 그 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 효시다. 그러니까 효시라는 뜻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을 효시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시초 이래도 되겠죠. 그때 묻기를 효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답을 뭐라고 했다? 객주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제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객주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보면 객주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가볍게 참고하시고 자, 이제 내려가면 2번 각회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1번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객주에 소속되어 있던 거간들이 독립을 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들 중 토지나 가옥을 자, 토지나 가옥을 지금 말로는 뭐라 합니까? 부동산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토지나 가옥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거간을 줄 것입니다. 각회, 가거간, 집주름이라 불렀다. 거기 줄 하나 꺼놓으시고 이 각회는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줄 꺼놓고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랬습니다. 자, 출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최초의 지금 말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시험에 물어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회 이렇게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각회는 한자말로서 각회니까 집가자를 씁니다.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집을 소개하니까 다른 말로는 가거간 또는 집주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집주름 이런 말 잘 사용하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출제 문제가 효시를 물어 들어왔기 때문에 최초에 대해서 포인트를 딱 걸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거간이 타인 간의 각종 거래 행위에 직접 개입해서 흥정을 붙이고 계약 성립 시에 받는 대가를 부전이라 하였는데 이들이 업무를 보던 장소를 뭐라고 불렀다? 복덕방이라고 불렀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복덕방 하는 거 줄 하나 꺼보시고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는 생기복덕이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으로 가옥과 토지를 풍수지리 등에 입각하여 잘 중개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복과 덕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복덕방도 한번 설명을 해주는 시간. 지금 밖에 나가면 복덕방이라는 말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죠? 거의 없고 예전엔 간판도 복덕방이라는 간판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내 길에 나가시다가 어떤 분이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복덕방에서 만나자 또는 그 복덕방 앞에서 보자 뭐 이런 말 하면 그 얼굴 안 쳐다봐도 60 다 돼갑니다. 벌써 그죠? 그 정도 거지.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가 거의 다 이제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복덕방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할아버지 이런 이미지도 떠오르고 뭐 또 담배 연기 이런 것도 좀 연상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군용 담요 그것도 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짜장면 그릇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연상이 되는 게 복덕방이라면 좀 비교적 어두운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중개사무소 이렇게 부르죠. 중개사무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 화이터 좋다, 화이터, 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져서 30년 동안 진행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세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와 있음을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은 지금부터 또 30년 후에도 또 더 큰 변화가 따라오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그게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덕방 하는 것이 예전에 이런 각해라는 사람들이 일하던 장소였고, 복덕이라는 말이 복과 덕을 일어나는 방, 방이라는 말은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방 이렇게 하듯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담배 연기, 짜장면 그릇 이런 게 지금 생각이 난다 하지만 원래 복덕방을 만들 때는 복과 덕이 일어나서 생활하는 곳이다. 아주 좋은 뜻이다. 그죠? 또 연초기 때문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하는 시절에 복덕방 하는 개념도 한번 들어보는데, 굳이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중개 보수를 받을 때가 있겠죠. 자, 아파트를 5억 주고 사고 팔았다. 뭐 5억에 매매를 하면 한쪽에 200만 원씩 수수료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중개 보수죠. 근데 의뢰인이 이 중개 보수를 좀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깎아주세요 하면 어떡하실래요?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깎아주세요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깎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세게 영업합니다. 깎아달라 그러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깎아준다. 얼마나 깎아주겠습니까? 아니, 그 인사치레로 하는 거죠. 인사치레로 깎아준다. 인사치레. 본인은 깎아주세요 하면 안 깎아준다. 오, 세다. 왜 안 깎아줍니까? 어렵게 자격증을 땄으니까. 맞아. 어렵게 자격증을 땄으니까. 자,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시고, 또 영업이라는 곳에서는 뭐 좀 보수를 좀 빼주세요, 깎아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앞에 분들 못 깎아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쉬운 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때 이 말을 한번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던 장소가 복덕방이었으니까 수수료를 깎으면 복과 덕을 깎는 겁니다. 복을 얼마나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물으시면 이제 한번 써먹을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번 전달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 하는 표현은 깎아주라는 표현이다. 깎아주지 말라는 말이다.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알아서. 근데 수수료 빼주세요 하거든 복과 덕을 깎습니다. 얼마치나 깎을랍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덕방 하는 단어도 한번 사용해보는,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넘어가서 거기 상단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이때 그간업은 원래 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영업제였던 관계로 그간업이 난립하여 대민피해가 속출하는 등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자 이들을 규율하고자 1890년 밑줄 긋습니다. 객주 그간 규칙이 제정되었다. 거기 줄 하나 꺼놓고 이는 중개업에 관한 최초의 법제라고 볼 수 있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시험 문제 만듭니다. 최초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최초의 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객주 그간 규칙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뭐 객주 그간 규칙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모습이라 그랬잖아. 그죠? 너무 깊게 가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하는데 그러면 최초로 만들어진 법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으면 객주 그간 규칙인데, 이 객주나 그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다 보면 영역의 다툼, 지역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그죠? 서울에 있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지방에 가가지고 서울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부동산을 싹쓸이 해버리면 지방 사람들이 일할 여유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 물건만 거래하자. 뭐 하남 사람은 하남 물건만 거래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하니까 그를 뭐라고 부른다? 객주 그간 규칙이라 부르고, 이것이 지금 법의 모습을 갖추었더라. 지금 그런 뜻이겠죠. 그죠? 가볍게 접근하시고. 자, 여기까지 1, 2, 3번은 역사적인 모습을 제시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는 것이 역사가 지난 현실적인 문제니까 좀 더 잘 보셔야 됩니다.